안녕하세요. 이번 강좌는 326번부터입니다. 갑과 을은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2017년 1월에서 3월 사이 일자 불상경 03시경 SC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청소년 A에게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이 여자 청소년의 진술에 의하게 되면 이 부분은 공소장이 특정됐다. 그 판례를 가지고 앞에 만들었나 보네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갑은 을과 함께 A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자백하였으나 을은 갑과 범행을 공모한 적 없고 단지 갑이 누군가에게 투약한다고 하면서 필로폰을 구해달라 부탁하기에 구해주었을 뿐이다 라고 진술했다. 옳지 않은 것. 먼저 공소사실의 일치나 장소가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었어도 그 기재가 다른 사실과 식별이 곤란하다거나 방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면 특정되었다고 봐야 된다. 이거 아주 일반론적인 거고, 두 번째, 을에 대한 사경 작성 피신 조서는 갑이 공판길에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할 수 없다. 지금 갑, 을을 공범이 아니라고 했지만 공범으로 기소를 했고, 그래서 사경 작성 공범 피신은 내용을 부인 시, 당해 피고인 내용 부인 시 증거로 할 수 없다는 거고요. 세 번째, 갑이 을에 대한 사경 작성 피신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을이 법정에서 경찰 수사를 받던 중에 피신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것으로 진술하였다. 진정성립이죠.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증거로 쓸 수 있느냐? 아니다. 진정하면 증거로 쓰느냐? 아니다. 공범 피시에는 312조 사망으로서 당해 피고인 내용 부인 시 증거로 못 쓰고, 그럼 이어가지고 그 당연한 결과로 314조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냥 세트죠. 간단합니다. 네 번째, 만약 갑과 을이 모두 자백을 했다. 갑의 자백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어도 모두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당연한 거죠. 갑, 을, 자백. 그러면 갑의 자백에 을의 진술을 보강하는 거고, 을의 자백에 갑의 진술을 보강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자백과 공범의 자백은 보강 증거가 되죠. 사실 공범의 자백만으로 유죄 판결 가능한다. 당연히 보강이 되겠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사가 화상으로 인한 서명불능이다. 동생에게 대신 읽어주고 본인에게 읽어줬어야 되는데 그 동생으로 하여금 서명 날인했다. 원래는 서명 날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읽어주고 그 취지를 기재하고 부기하고 쓰면 되는데 아예 본인에게 읽어주지도 않았다. 그 다음에 열람낭독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증거 능력이 없죠. 2번,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기소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바로 기소 후 피고인을 검찰청에서 불러서 하는 것 허용이 된다라는 지문이겠고요. 세 번째, 검사가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에 간인, 서명, 날인의 진정이 인정되는 것만으로도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있느냐? 아니죠. 이건 이제 옛날 얘기인 거죠. 이게 형식적 진정 성립이고, 이 형식적 진정 성립으로서 실질적 진정이 추정이 되느냐? 실질적 진정이 추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참고인 진술조서는 이제는 적실특 반대신문, 적법한 절차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 실질적 진정의 특신상태 반대신문의 기회 보장까지가 요건이니까. 네 번째, 진술자가 법정에서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내용이 자기가 진술한 것과 다른데도 검사 사법경찰관리가 마음대로 공소사실에게 부합하도록 기재한 다음 괜찮으니 서명 날인이라 요구했다라고 진술한 거, 이건 실질적 진정을 부인한 거죠. 내가 말한 대로 쓰여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증거 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서인데 그것에 대해서 조사 과정을 기록하지 않았다. 적법한 절차 방식에서 244조의 4.1항 수사과정 기록 제도가 나와 있지 않다.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요. 2번, 수사기관의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영상 녹화물은
아청법이나 성폭법과 같이 다른 법률이 규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적인 증거,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쓸 수 없죠. 세 번째,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 테이프가 원본으로 복사한 사본인 경우, 녹음 테이프의 증거 능력이 하기 위해서는, 인정되기 위해서는 편집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그대로 복사된 사본. 이거 최량 증거의 법칙이죠. 원전 불능, 원본이 존재하였을 것, 원본 제출이 불가능, 현저히 곤란했을 것, 정확히 전사, 즉 그대로 됐을 것, 위변조가 안 됐을 게 전제 요건이고. 마지막으로 조사관,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은 피신 조사에 대한 실질적 진정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312조 2항 영상 녹화물 그 밖에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하지 않죠. 대법원 판례고, 실제로 지금은 이에 준한다고 본 게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증거 능력에 대한 설명이다. 옳고 그름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자, 검사 작성 피신조서 실질적 진정 성립 수단 312조 2항에 규정된 영상 녹화물 그 밖의 객관적 방법에서 조사관 조사 과정에 통역인 해당하지 않는다. 금방 본 지문이고, 두 번째,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원 진술자의 진술에 의해서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것이 아니면 설사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도 증거로 할 수 없다. 이거 맞는 거예요. 적실특 반대신문인데, 이 적실특 반대신문에서 이 두 가지 인정하는 거, 원진술자가 해야 되는 거죠. 원진술자의 공판정 진술. 디귿, 사경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 자백한 범행 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 재현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사경의 검증조서에 누구의 참여인이 피의자고, 피의자가 자백하고 또는 재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렇게 참여인의 진술은 작성자가 누구고 그다음에 원진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조서 규정을 적용하죠. 그래서 작성자는 사경이고 원진술자는 피의자니까 사경 피신. 그래서 진술 내용 및 범행 재현 상황을 부인했다. 내용 부인하면 적 내용 인정인데 증거 능력이 있을 수가 없죠. 리을번, 디지털 저장 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 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 디지털 저장 매체 원본, 하드카피, 이미징한 매체 사이의 동일성이 인정돼야 되는 건 아니다. 장난칩니까? 당연히 동일성은 전제돼야 되겠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갑은 로만 카페 대표, 을은 월급 사장인 바. 이렇게 실소유자와 바지 사장, 공범으로 봅니다. 공범. 갑과 을은 카페 여자 종업원들과 손님들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위 종업원들로부터 돈의 일부를 알선료로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까지 했네. 이를 실행했습니다. 제보를 받은 경찰은 먼저 을로부터 갑과 공모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다. 자, 사경이 을로부터 자백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받고, 그 다음에 참고인 진술조서도 받았다. 말이 참고인 진술조서지, 이것은 실질은 피신조서가 실질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그 갑과 을은 경찰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았는데 성매매를 알선하였는가. 또 그 다음에 피신 과정에서 갑을이 모두 자백했다. 그런데 검찰에 송치된 후 검사 앞에서는 갑은 부인했고 을은 자백했고 검사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소를 했는데, 자, 을 진술서, 자, 공범의 진술서고, 이런 진술서는 수사 과정에 개입됐으니까 312조 5항을 타고 가서 조서와 같다. 사경 작성 공범 피신이 되겠네요. 사경 작성 공범 피신은 312조 3항이 되니까 당해 피고인 갑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겠고요. 그 다음 사경 작성 을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사경 작성, 이게 사경 피신이나 마찬가지죠. 피신이고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으면 위수죠. 거기다가 내용을 부인하면 312조 3항에서 적 내용 인정. 이것도 아웃이고 증거 능력이 없다. 두 가지 점에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세 번째, 사경 작성 갑에 대한 피신 조서를 의리 내용을 부인하며 을에게 증거 능력 없다. 둘이 공범이니까 이것도 사경 작성 공범 피신이고. 네 번째, 사경 작성 을에 대한 피신 조서는 을에 대한 피신 조서. 갑이 내용을 부인하면 갑에게 증거 능력이 없지만 변론 분리 후 을이 법정에서 경찰 수사 도중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렇게 실질적 진정 성립을 인정해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죠. 즉 원진술자가 이것은 사실 내용 인정도 아니고 실질적 진정 성립을 인정한 건데 증거로 쓰이지 않는다. 자, 만약에 을이 함께 기소되지 않았다면 을에 대한 검사 피신 조서는 갑이 증거로 동의하지 않는 이상 참고인 진술 조서, 이거 사실은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함께 기소되든 않았든 검사 작성 공범 피신은 312조 사항으로 가죠. 312조 사항으로 가고 출정을 하지 않았을 때, 출정을 하지 않으면 또 314조로 간다. 이 점은 사경 작성 공범 피신과 구분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전문 서류의 증거 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자, 피고인 갑이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한 경우 313조 단서에 의해서 작성자인 갑에 의한 성립의 진정, 검사에 의해 특신 상태가 증명된 때 증거 능력이 있지만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는 디지털 포렌식 감정 그 밖에 객관적 방법에 의해 대체 증명이 가능하다. 사실 331번의 1번 지문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류를 하고 풀어야 됩니다. 이 보류를 하고 풀어야 되는 게, 자, 자필 진술서, 피고인의 진술서는 원래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피고인의 진술서는 기본적으로 작성자의 진정 성립. 근데 특신 상태를 요구하는 판례가 하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함께 있으면 이때 하나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맞아요. 그리고 진정 성립을 부인 시에는 대체 증명 가능하다. 일단은 맞는 거네요. 여기서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가 요 특신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일단은 이게 갖추어지면 뭐 플러스니까 일단 증거 인정되는 데는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실황조사는 임의수사, 범행 중 범행 직후 실황조사서가 작성된 경우, 이것은 학설이죠. 이건 학설이고, 우리 판례는 범죄의 실행 중 실행 직후에 작성되면 216조 3항에 따라서 사후 검증영장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게 틀렸다. 뭐 일단 검증조서의 규정을 싹 먼저, 검증조서와 관련해서 312조 6항이 갖춰지고 동시에 216조 3항에 따라 사후영장까지 요구하는 게 판례고요. 세 번째, 사경작성 검증조서의 앞에 봤죠. 이렇게 검증조서에 피고인의 진술 및 범행재현 사진이 있으면 사경작성 피신조서로 본다. 그래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죠. 네 번째, 사경이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 A에 대한 진술조서는 실질적 진정성립 인정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자, 사실대로 진술하였다, 입증 취지 부인, 틀림없이 진술했다, 이것은 실질적 진정성립 인정 진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압수된 디지털 저장 매체로부터 출력한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문건, 그러면 이것은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서, 이것은 어떻게?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서는 작성자의 진정성립. 근데
이걸 부인이 됐다, 이게 인정이 안 되면은 대체 증명, 그리고 피고인 아닌 자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반대신문,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때 반대신문 기회보장 과정. 그래서 313조 1항에 따라 작성자인 A의 공판준비 공판기일의 진술의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 하나의 증거로 쓸 수 있지만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바로 진정성립 대체 증명하고 반대신문 기회 보장하는 걸로써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332번) 갑은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고 이 변호사 시험 문제인데 여기에서 이제 파생해서 지문을 뽑아 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은 그냥 문제를 보고 공부한다는 심정으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은 A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A에게 발각되자 A를 강간한 후에 도주하였다. 자, 그러면은 갑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이제 갑이 A한테 절도를 하려다가 강간을 했다. 강도 강간인지 아니면 일단 절도와 강도가 별도인지는 뭐 나중에 두고 보고, 갑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처벌이 두려워서 자수하지 못하고 갑이 친구 을에게 어떻게 범행을 진술했다. 여기서 진술을 했고, 을은 다시 누구에게? 여자친구 병에게 또 진술을 했다. 이게 전형적인 갑이 을에게, 을은 병에게 진술. 여기가 316조 1항이에요.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갑의 진술을 전문할 때, 여기는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자 316조 2항의 진술으로서 재전문 진술에 해당하네요. 원래 재전문 증거와 관련해서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312에서 14 플러스 316조의 요건을 갖추면 증거로 하지만 재자 들어가는 거, 재전문 진술. 재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게 판례인데 이걸 감안해 놓고요. 먼저 갑이 자필로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메모지가 갑의 집에서 발견되어 증거로 제출된 경우, 이거 피고인의 진술서죠. 피고인의 진술서는 작성자의 진정 성립인데 부인 시 필적 감정에 의해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면 이렇게 대체 증명하면 증거로 쓸 수 있다. 틀렸고, 니은 을이 갑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 테이프의 원본이 증거로 제출됐다. 갑이 녹음을 부인해도 이것은 어떻게 돼요? 을이 녹음했으니까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갑의 진술을 녹음한 거. 이거 313조 1항 단서에 따라서 313조 1항 단서 그 진술 내용과 관련해서 작성자의 진정 성립 이렇게 되죠. 313조 1항 단서에 따라서 작성자의 진정 성립과 특신 상태의 증명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갑이 내용을 부인해도 을의 진술에 의해서 진술 내용이 녹음된 것, 진술한 대로 녹음, 실질적 진정 성립, 그 다음에 특신 상태 증거로 쓸 수 있다. 자, 디귿번. 병이 을로부터 들은 갑의 진술을 사경에게 진술하고 어라 한 번 더 그 진술이 진술조서로 나왔다. 문제가 이것도 재전문인데 이걸 사경이 얘기를 해서 사경이 진술조서로 작성했다. 그러면 재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돼버립니다. 증거 동의 없는 한 증거로 할 수 없다. 16조 1항 뭐가 더 들어가야 돼요? 아니 이거 다 들어가도 증거 재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 이 재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증거 동의 없는 한, 동의가 없다라고 하면 증거도 못 쓰는 거죠. 그다음 리얼 피해자 A는 피해 내용을 아버지 B에게 문자로 보냈고 B가 그 문자를 촬영한 사진. 야, 욕설 문자가 아니에요. 어떤 거? 공갈 내용을 자기 동생에게 보낸 사진. 사건 기억나시죠? 이것은 진술서가 돼버립니다. 피해자의 진술서.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서로서 313조 1항에 따라서 이것은 A와 B가, 특히 A가, 작성자인 A가 내용이 자신이 보낸 것과 동일하다, 실질적 진정 성립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촬영한 사진이 맞다, 사진은 동일성이 인정되면 증거로 쓸 수 있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죠. 자, 그 다음 전문 법칙에 대해서 옳은 것은 다음 문제입니다. 사인인 제3자가 절취한 업무일지, 소송사기의 피해자가 대가를 지고 취득했다. 이거 사인의 위수중 법리인데 비교 형량을 해야 되고, 아직까지 사인의 위수중과 관련해서는 이 비교 형량을 해서 그 결과 증거 능력을 부정한 사례는 없다로 기억을 해주세요. 사찰 태전사 사건에서 태전사 주지스님이 사기를 당한 거죠. 그런데 그 필적이 위조됐고, 그래서 절취된 업무일지를 갖다 증거로 제출했는데 사기범이 더 나쁜 놈이다, 비교 형량을 해서. 그래서 증거로 썼다. 니은 상업장부 항해일지 한인 의사의 진단서와 같이 업무상 필요로 작성하면서 315조 2호로 가는데, 의사의 진단서는 313조 1항의 진술서죠.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서. 디귿 사법경찰이 작성에 대한 진술조서가 화상으로 서명불능을 이유로 입혀하고 있는데 동생에게 대신 읽어주고, 이렇게 대신 읽어주면 안 돼요. 피해자 원진술자에게 읽어주고 확인한 다음에 서명날인과 관련해서는 대서가 가능하지만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피고인 갑이 공판정에서 공범 을에 대한 사경 작성 피신조서, 공범이네. 공범이면 본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갑이 내용을 부인하면, 을이 내용을 인정해도 갑에게는 증거로 쓸 수 없다. 이게 맞는 거죠.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특수한 증거 방법, 특수 매체들이죠. 옳은 것. 사인이 녹음한 녹음 테이프에 검증조서 기재 중 피고인의 진술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된다. 사인이 녹음했는데 이건 피고인 아닌 자가, 검증조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녹음 테이프를 검증해서 그 진술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작성자의 진정성립, 특신상태, 313조 1항 단서죠. 2번 디지털 녹음기에 의해 녹음된 내용을 전자적 방법으로 테이프에 전사한 사본인 녹음 테이프 대상으로 이렇게 법원이 검증을 하면은 녹취록의 기재와 일체 음성이 진술자의 음성을 확인했다. 그러면 이 법원의 검증은 여기에 끝나고 그것만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오케이, 없다. 그쵸? 바로 이렇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피고인의 진술인지,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인지 다 확인해 봐야죠. 세 번째, 무인 장비에 의한 속도 위반 차량 단속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차량을 주행하는 범죄가 현재 이루어지고 긴급하게 증거 보존에 필요할성이 있고 상당한 방법. 자, 무인 장비에 의한 것, 이것은 사진이죠. 이런 연속 사진. 그래서 현필긴상이라는 요건 하에 영장 없는 사진 촬영도 허용된다. 그래서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네 번째,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이거 대화자간 비밀 녹음입니다. 대화자간 비밀 녹음의 전형적인 게 이렇게 되고, 증거를 수집하려고 녹음한 경우는 위수중이라 할 수 없다. 통비법에 적용이 되지도 않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14조에 규정된 공판준비, 공판길에 진술을 유하는 자, 사망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건데, 자,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한번 보고, 314조와 315조는 출제되면은 보너스 문제예요.
근데 보너스 문제가 되도록 우리가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죠. 일단 먼저 원론을 보고 그 다음 판례를 보겠습니다. 일단 이 필요성 요건, 외국 거주, 진술할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은 부족하고 항상 출석시켜 진술할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가능하고도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사정, 이런 예외적인 경우고 이 예외적인 경우를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로 입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고요. 자, 증인이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을 때 해당한다고 인정하려면 똑같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했음에도 부득이 불가능, 이걸 또 검사가 입증해야 되고. 다음 질문. 수사기관에서 유아가 공판장에 진술을 해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재현 불가능. 여러분, 유아 사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재현 불가능은 314조로 간다.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성추행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은 314조로 못 가는데, 이게 외국하고 반대예요. 이건 이제 남아가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 사건에서 나중에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 재현 불가능이라는 말을 써서 썼고, 보통 여아가 성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있으면 미국 같으면 거의 314조 적용하는데 우리는 안 된다. 이건 어떤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외국과 반대이기 때문에 시험이 잘 나와요. 그래서 재현 불가능,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증언 거부와 관련해서, 또한 정당한 진술 거부와 관련해서 314조의 필요성 요건을 못 갖춘다는 게 우리 판례죠. 한번 314조 정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14조와 관련해서 이 요건을 충족했다고 한 게 첫 번째, 피해자가 4세 6월, 증언답시 6세 11월에여도 일정 사항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진술에서 이 재현 불가능을 잡고, 이게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사건의 남아의 진술인데 재현 불가능을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볍게 노인성 침해 충족. 3번은 그냥 옛날 판례들이에요. 무단전출, 미등재, 소환불능, 구인집행도 안 되고, 주소지를 떠나 주소를 알 수 없어. 주소를 알 수 없어. 그다음 보복이 두렵다. 그 다음에 중풍 언어장애, 말도 못하고, 또한 속초로 간 후 소식도 없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요즘 나왔으면은 아마 안 된다고 할 건데, 당시에 범죄인 인도 협약이 체결 안 돼 있을 때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한테 증인 채택하려고 했는데 일본 측에서 양국 형법 체계상의 상이함, 즉 범죄인 인도 제약이 초결되지 않아서 송달에 응하지 않았다, 314조 충족된다고 옛날 판례니까 보았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충족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들도 있다. 일단 여러분들이 충족하지 않는다는 거 위주로, 구인 신청도 안 한 채 오히려 소환 신청 철회. 옛날에도 이건 너무했다. 자, 1심에서 송달불능된 조서로만 소환하고 기록상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다른 조서로는 소환을 안 해. 그 다음에 아직 소재 토착 회부가 오지 않은 상태. 그 다음에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소환장 너무하네.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바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성추행, 이게 외국과 다르다고 했고, 그 다음에 7번은 전화번호 케이스입니다. 증인과 가족의 실거주지를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도 아니고 엄마한테만 법정 출석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 본인에게 통화 안 해보면은 314조 필요성 요건 못 갖추고, 우리 앞에서 뭣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공시송달 요건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증언 거부권 행사, 그 다음에 진술 거부권 행사, 마지막으로 휴대전화번호로 통화 시도를 해보지 않은 경우 등에 있어서는 314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연이어서 315조, 316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314조 필요성과 특신 상태인데, 일단은 자유로운 증명, 특소심탄 간보. 그리고 그 다음에 특신 상태는 추정 안 되고요.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로 증명을 해야 되고, 314조는 영미법에서 온 걸로서 전형적인 전문법칙 예외 조항이어서 이 말을 써요. 구태여 반대 신문을 통한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고, 그 다음에 군 검찰관이 과테말라에 가서 참고인 진술 줘서, 우리 판례는 형사사법 공조나 영사를 활용하지 않아도 결론 정확히 위수중은 아니나 특신 상태에 의심이 있어 증거로 못 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피신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영상 녹화물이 없거나 다른 경우 특신 상태가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방광암 말기에 있는 공범에 대해서 검사 피신인데 죽었습니다. 근데 특신 상태로 들어갔다. 방광암 말기인데 늦게까지 조사했고, 두 번째 핵심 내용에 차이가 있다. 특신 상태가 의심스럽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 315조. 315조는 거의 서비스 문제입니다. 그래서 315조는 기본적인 개념이 313조 1항의 서류가에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한다. 그래서 원래 수사기관의 어떤 조서 같은 경우는 312, 314로 가지 315로는 못 가요. 이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 수사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 313조 1항의 서류에서 출발을 하고, 이 서류들은 필요성은 특례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특례로 인정을 하고, 이 신용성의 측면을 판사들이 검토하는데, 이제 그때 기계적 계속적. 누가 그 자리 가도 그 내용, 이런 거예요.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공무원의 직무문서, 등기부 동처본 등등. 자, 군의관이 작성한 진단서. 사실 진단 내용이 아니라 이런 진단이 있었다라는 정도예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외국 공무원, 보건사회부 장관의 시가보고서, 시가감정서는 감정서가 아니에요. 일본 나간 통괄심리관, 외국 공무원의 경우 똑같은 거예요. 범칙물 감정서 등본과 분석, 회답서 등본. 근데 우리 수사기관뿐 아니라 외국 수사기관 무조건 나오셔요. 우리 수사기관. 그 다음에 주중국 영사가 상급자의 지시로 작성한 공인을 제외한 사실확인서. 이 1심회 사건인데, 이게 사실은 국정원의 부탁으로 어떤 보고 목적으로 뒷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뒷조사한 것은 그때그때 기계적으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아니고. 그 다음에 육군과학수사 이제 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라고 했는데, 사실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지금 국방과학수사연구소인데, 이게 뭐 짝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예요. 이게 이 판례에서 이제 지장현이라는 분인데, 박정희 대통령을 거만한 법의관으로서 세계 20대 총상 전문가에 해당해요. 근데 이분이 연구소 명의로 제출한 게 아니라 사적 루트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검사가 군법무관 시절에 보니까 참 잘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강도사회 사건에서 의뢰를 했는데 감정인으로 채택됐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증거로 못 쓴다고 한 사안이고. 자, 그 다음에 315조 2호도 어떤 진료기록부 병원에 가면은 뒤에 딱 있죠. 그때그때 기계적으로 간단히 쓰고, 그때그때 기계적으로 작성한 비밀장부, 성매매 업소에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기계적으로 메모리 카드에 기록해놨다. 이거. 그 다음에 업무일지 같은 경우. 반면에 의사의 진단서는 313조 1항 표면장부, 가라장부죠. 안 되고, 체포구속인 접견부도 315조 서류가 아니다. 이게 판례예요. 이게 사실 체포구속인 접견부가 이 사안에서는 어떤 피고인의 진술, 버디버디 채팅을 통해서 여고생을 두 명을 강간했는데, 나 인생 조졌다. 친구한테 접견한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여고생 2명을 강간했는데 인생 조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일회적 발언은 315조 서류가 아니라는 그런 사안이에요. 그 다음에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이거 국정원의 댓글 알바 요즘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315조의 서류가 아니라고 일단 얘기했는데, 일단 그 정도. 그 다음에 315조 3호는 이제 기타 특심 문서인데, 뭐 공공기록이라든지 이거 두 개가 구속 전 피의자심은 체포구속 적부심,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 311조는 아니지만 315조 3호다. 그 다음에 교도소장이 교도소에 보관 중인 군법의 판결 4본이 있고요. 사법경찰과 작성 수사보고서는 원래 313조 1항이에요. 수사보고서를 315조라고 얘기하는데 택도 없는 얘기고요. 그 중에 이적 표현물의 복사물이에요. 세세대 16호.
딱 뜯은 거예요. 그럼 세세대 16고 이 이적표물 복사물이니까 가장 기계적 제한했죠. 이것도 판결 4본, 복사본이니까 315도로 갔어요. 그러나 진정서 4본, 공소장, 외국 수사기관 이렇게 수사기관들이 한 건 안 되고 진정서 같은 거 한다면 일반 진술서죠. 이렇게 얘기가 될 겁니다. 자, 하나 더 추가해서 316조도 좀 보겠습니다. 316조는 1항과 2항이 있는데 316조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전문하면 특신상태,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B의 진술을 전문하면 자, 필요성과 신용성, 즉 314조와 똑같죠. 그 314조와 같은데 이 필요성에서 B가 진술을 못해 사망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료 진술을 못하고 그다음 특신상태가 증명되는 건데 일단 316조 1항의 이 피고인은 본인만을 의미한다. 그래서 공동 피고인은 공범이든 아니든 2항으로 간다. 1항으로는 못 간다. 그래서 피고인 아닌 자가 공동 피고인 의뢰 진술을 전문하면 316조 2항으로 가고요. 나머지 판례들은 다 똑같아요. 뭐냐면 원진술자인 공동 피고인 316조 2항. 법정에서 공소하실 부인 진술을 하고 있잖아요. 진술을 못해야 316조 2항이 나오는데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질병 외국거주로 진술할 수 없을 때가 아니다. 똑같이 피고인 아닌 상피고인이라면 공피라는 거죠. 공동피고인. 316조 2항의 피고인 아닌 자에 해당하는 건데 이 사람이 1심 법정에 나와서 간통사실을 부인하고 진술하고 있다. 출석하고 있다. 그러면 사망질병 외국거주로 인한 사유가 아니어서 증거 능력이 없고 또한 원진술자가 1심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다가 이미 진술했어. 항소심에서 진술을 할 수 없어도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고 마지막으로 조사자 증언도 316조 2항으로 가는데 조사자 증언에서도 피고인의 진술을 전문하면 1항,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전문하면 2항이 될 건데 그런데 316조 2항으로 또 가는데 원진술자 피고인 아닌 자가 법정에 출석해서 진술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는 이상은 316조 2항의 요건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을 때 해당하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재전문 증거는 학설은 내려봤는데 판례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312에서 14 조서 316조 충족 시 증거로 쓴다. 그러나 제자 들어가는 거 재전문 진술, 재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 동의가 없는 한 증거로 할 수 없다. 이 얘기는 증거 동의 시에는 또 증거로 할 수 있음도 시사하고 있죠. 자, 한번 해당 문제를 몇 문제만 좀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거 능력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재척 사유가 있는 통역인이 통역한 증인신문조서 위수 중입니다. 자, 그 다음 압수된 디지털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 진술 증거로 쓰게 되면 전문 법칙이 적용되죠. 특히 313조 1항. 세 번째,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진실성과 관계없이 간접 사실에 대한 정황 증거 혹은 진술을 하였는지 자체 전문 증거가 되는 건 아니고요. 체포구속인 적견부 315조 2호 3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문제. 314조에 규정된 진술을 요하는 자가 진술할 수 없을 때 그 필요성 요건에 대한 거죠. 자, 이것도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정당한 증언 거부권 행사 314조 못 간다. 진술 거부권 행사 못 간다. 출석에 불응하고 구인하여 구인장이 집행되지도 않고 이렇게 대충 지문이 불가능한 상태. 이게 옛날식에 팔는데 이건 된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에 거주하는데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해도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오케이. 노인성 침해 아유 못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3개가 되겠고요. 다음 문제. 자, 314조와 관련해서 해당하지 않는 때. 자,
성추행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안 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노인성 치매 돼. 외국 거주하면서 불응하고 구인장 집행도 안 하고 가능하고도 상당한 노력을 다했어. 이거 돼. 그 다음에 중풍 언어장애 속초. 이거 됩니다. 다음 문제. 314조에 규정된 진술을 요하는 자 다 똑같네. 이거 완전 서비스 문제들이에요. 증인으로 채택되어 국내의 주소지로 소환했으나 송달불능. 미국으로 출석하여 그곳에 거주하고 있으면 다시 그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장기간 귀국할 수 없음을 통보하는 거.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2번 피해자가 공판정 진술을 한 경우라도 증인 신문 당시 일정상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재현 불가능. 그 남자 어린이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 사건이네요. 그러나 정당하게 지원과 보건 행사 이거 안 된다고 그랬죠. 중풍 언어장애 속초 갔을 거예요 아마. 이것은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전문 증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자,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했으나 예금 부족 거래정지 채권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이 부정수표 단속법에서 수표는 증거물인 서면이고, 증거물인 서면은 증거물에 준해서 진술에 가름하는 대체물이 아니다. 전문법칙 적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2번 형사소송법 314조에 따라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 진술서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경우, 참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만한 상태에서 있었다는 증명은 개연성, 314조의 특신 상태는 개연성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 개연성이라고 하는 말이 상당하게 애매한 표현이에요. 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로 증명이 돼야 되는데 이 개연성이다. 이게 틀렸는데 사실은 이게 좀 두고 봐야 돼요. 이게 애매하게 왜 개연성이라고 내가지고 얘기를 했으니까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 그다음 세 번째, 압수된 디지털 저장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 진술 증거로 썼다. 진실성에 대해서는 전문 법칙. 그래서 통상 313조 1항 작성자 또는 진술자, 보통 이제 그 진술서들이죠. 그래서 진정 성립이 인정한 때 증거로 할 수 있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정당한 증언 거부권 행사 314조 해당하지 않는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315조 당연히 증거 능력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 적절하지 않은 것. 315조 적부신문조서 3호 과족관계 증명서 315조 1호 공소장은 쓴다면 313조 1항이고 원칙적으로 증거로 못 쓰고, 성매매 업소의 메모리 카드 315조 2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보기에 315조에 의해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것, 적절한 것, 실험 분석관 작성한 것, 이 감정서라고 쓰는 것에 포인트를 잡고 사적 루트로 왔다 그랬죠. 공소장, 범죄 수사관 안 돼. 그런데 일본 하관, 세관이니까 통괄 심리관, 이거 외국 공무원의 서류로서 되죠. 다음 문제. 전문법칙 예외와 관련해서 315조에 따라서 증거 능력 있는 거, 성매매 업소 메모리 카드 오케이, 그때그때 출납 내역 기재한 비밀 장부 오케이, 주중국 영사가 상급자 보고 목적 국정원에서 해라고 한 거 안 돼. 실험 분석관 감정서서 안 돼. 적부신문조서 3호로 되고, 사경 작성 수사보고서 중 수사보고서까지는 안 되겠지만 이적 표현물 복사본 돼. 진정서는 그냥 313조 1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4개가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문 진술과 관련해서 적절하지 않은 거. 전문의 진술을 증거로 하면은, 자, 전문 진술을 한 자가 원진살자로 들을 당시 증언 능력에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갑이 A한테 혹은 뭐 B가 A한테 진술을 했고 이게 법원에 재전문하면 A도 증언 능력이 있는 수준이 있어야 되고 B도 증언 능력 수준은 둘 다 있어야 돼요. 그 중에 이 A도
네가 얘기를 들을 당시 제정신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형사소송법상 재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 증거능력 인정 규정 두고 있지 않다. 증거 동의하지 않은 이상 증거로 할 수 없다. 오케이.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만 증거로 쓰고. 세 번째, 316조와 관련해서 원 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 한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이니까 피고인 아닌 자일 거예요. 그러면 316조 2항이 될 거고, 316조 2항에서 원진술자가 진술하면 증거능력 없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때 진술 내용 조서 기재, 허위 개입의 여지 없고 신빙성,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을 말합니다. 한 문제만 더 보겠습니다. 평상시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한 A는 갑과의 이혼 소송에 대비해서 스마트폰으로 녹음했다. 대화장한 비밀 녹음이네요. 얘는 갑이 격분하여 3년 전에 내가 X도 죽였는데 너는 뭐 죽였느냐. 내 말 안 듣고 이혼을 요구하면 죽여버린다 라고 협박한 내용, 살해 사실을 자백하는 내용. 자, 대화 일방 당사자인 A의 녹음은 위수중이 아니고 A의 협박 사건에서 내 말 안 듣고 이혼하고 하면 죽여버린다. 이것은 진술의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고, 이렇게 이 말 했어 안 했어? 이 말 했으면 협박이고 안 했으면 협박 아니죠? 전문 증거가 아니죠. 본래 증거이죠. 그런데 X의 사망 사건에서는 이것은 내용이 문제돼요. A의 진술 조서에 갑이 내가 X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갑의 말을 A한테 얘기했고 A가 진술 서류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것을 또 재전문 서류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번째에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 전장 매체는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된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것이 입증이 돼야만 증거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꽤 끼어 있고 한데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는 어차피 독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도 정리한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철저히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학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